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이제 정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바로 지난주에는 유치원, 초등 선생님들께서 시험을 보고 오셨고요. 이제 중등 선생님들 차례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내 공부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어야 하는지, 시험 전에 최종 마무리를 어떻게 점검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영상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전에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시험 전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시험 당일날 현장에 가서 시험장에서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그냥 두서없이 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화면을 같이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험 전에 최종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에 관한 부분에서 일단 선생님들께서 영역별 회독을 돌려주셔야 합니다. 영역별 회독은요, 전공도 돌려야 되고요, 교육학도 영역별로 지금 서브노트라던가 단권한 노트를 돌려주셔야 합니다. 회독 주기가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2주 정도 남았을 때는요, 거의 한 2, 3일에 한 번은 전체 영역을 다 돌릴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험 일주일 전부터는 이제 하루에 이틀에 걸쳐서 모든 영역을 다 한번 전체 회독을 돌릴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도별 기출을 꼭 풀어보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임고생들이 기출 분석을 크게 1년에 2번 정도를 해요. 물론 계속해서 회독하는 건 맞는데 또 세세한 분석 같은 거는 크게 한 2번 정도를 한다고 보는데요. 상반기에는 영역별로 기출 분석이 들어갑니다. 이때는 선생님들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강사 선생님들의 이제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보통 상반기에 4월에서 6월 정도에 영역별로 세세한 분석을 하시잖아요. 그때 한 문제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전공 개념들을 다 분석을 하시죠. 그런데 하반기에 지금 이 시점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연도별 기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영역별 기출 분석했던 그 모든 전공 개념들을 내가 써보면서 분석했던 것들을 이제는 구술로, 대신에 영역별이 아니라 한 문제 안에 모든 전공 영역이 다 섞여 있죠. 실제 시험 문제잖아요, 연도별은. 그래서 순서 없이 전부 다 섞여 있는 문제로 만들어져 있는 종합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구술로 혹은 서술로 모든 그 문제 안에 있는 모든 전공 개념들을 나는 이제 1년 동안 공부했으니까 총망라해서 인출을 해보는 연습, 즉 상반기 영역별 기출 분석은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요, 하반기 연도별 기출 분석은요, 말 그대로 마지막에 최종 점검차에서 연습해보자는 인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기본 개념이나 기출 개념이 아직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사실은 이 연도별 기출을 푸시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영역별 기출 분석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역별 기출 분석 문제집을 통해서 인출 연습을 하시는 것이 더 좋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시험 전까지 제가 또 추천드리는 것은 최근 5개년의 시험 문제를 거꾸로, 즉 직전 연도 시험 22학년도 시험부터 21학년도, 20학년도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서 최근 5개년 정도는요, 시험 전에 꼭 풀어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그냥 문제 풀이만 하시면 안 되고요. 문제에서 물어본 것만 푸시지 마시고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그 문제 안에서 물어보지 않았지만 기출 주변에 있는 모든 전공 개념들을 다 인출해 보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자료는 금물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요, 지금 보시던 자료, 선생님들께서 계속 들고 계셨던 그 자료를 계속 반복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새로운 자료는 오히려 멘탈을 흔들리게 할 것이고, 또 이제 내가 보고 있는 그 자료의 양을 더 늘리기만 할 뿐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혼돈만 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지금은요, 보시던 자료도 간소화를 거쳐서 점점 줄여나가셔야 되는 시기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자료는, 지금 출간되는 신강론은 출제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새로운 내용에 집착하지 마시고 지금은 보던 자료를 계속 보고 계시던 그 자료를 계속 반복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최종 변기 노트 또 많은 분들이 봐주셨어요. 이 최종 변기 노트라고 하는 것은요, 영상을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모아놓은 단권한 노트 아니고요, 서브 노트 아니죠. 이것은 시험장에 들고 갈 아주 간소화가 되어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량은 A4 양면 기준으로 한 30장 내외로 준비를 해서 내가 지금까지도 외우지 못하고 계속 돌아서면 까먹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 그리고 강사 선생님들 문풀모고에서 중요한 문제인데 내가 틀렸었던 거, 오답 개념들, 그 다음에 강사 선생님들이 신강론에서 냈던 그런 내가 좀 생소한 것들, 시험장에 전에 마지막으로 좀 봤으면 싶은 것들, 이런 것들, 나에게 좀 취약한 것들만, 그런데 시험에 나올 만한 아주 중요한 것들만 모아놓은 것들.
그래서 내가 시험장에 가면 선생님들 40분의 쉬는 시간이 주어지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자료를 볼 수 있는 시간은 10분이라고 했죠. 그 10분 동안 빠르게 훑어볼 수 있는 최종 병기 노트, 이것을 제작을 지금은 반드시 완료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제작한 최종 병기 노트를 제작만 하시면 안 되죠. 같이 또 회독을 돌려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영역별 회독과 동시에 이 최종 병기 노트도 시험장에 들고 갈 노트도 계속 눈에 익혀두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해요. 자, 우리가 학원에 이제 강사 선생님들의 그 모고를 직강으로 이제 수강하시는 선생님들 계실 거예요. 실제 시험처럼 시간 재워놓고 또 이제 사람들 다 있는 곳에서 연습해 보시려고. 그런데 좀 빨리 푸시고 나서는 또 점심 식사를 또 나가서 식사를 여유롭게 하고 오시는 선생님들 되게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에는요, 우리가 실제 시험은 점심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제한되죠. 예를 들면 또 날씨도 춥고 자리에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냄새나는 음식을 또 먹기가 좀 꺼려지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정말 실제 시험처럼 모고 강의 가셔서 밖에 나가서 사드시지 마시고 내가 실제 시험처럼 섭취를 할 그런 간식들을 챙겨 가셔서 이때 나에게 어떤 간식이 내 입맛에 맞고 먹었을 때 더부룩하지 않고 속이 편하고 소화가 잘 되고 집중력을 올려줄 수 있는지를 간식에 대한 테스트가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시험처럼 간식 먹는 것도 쉬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실제 시험처럼 연습해 보시는 것을 이 모고 시즌에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준비물 목록을 이제 슬슬 챙기셔야 되죠. 이제 선생님들께서 타 지역으로 원정을 가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전, 이틀 전에 이제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미리 챙겨놓지 않으면 또 빠뜨리는 물건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우리가 소원표, 신분증, 검사 이런 건 당연한 거고요. 간식 핫팩 좋습니다. 그런데 같은 볼펜 여분의 노란색 글씨로 지금 하이라이팅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저의 또 개인적인 경험담입니다만은 저는 예를 들면 제트스트림이라고 하는 볼펜을 굉장히 잘 썼습니다. 그런데 내가 또 불안한 마음에 여분의 볼펜을 하나 더 챙겨 가시잖아요. 같은 모델로. 그런데 같은 모델의 같은 제품이라 할지라도요. 새 제품은요. 그냥 잘 안 써져요. 왜냐하면 길들여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교육학 논술부터 빠르게 써내려 가야 되는데 안 그래도 생소한 환경에서 낯선 문제를 마주쳐서 이제 개요를 짜고 빨리 써내려 가야 되는 시간의 제약을 가지고 있는 이 특수한 상황에서 내가 이 볼펜마저 길들여져 있지 않는다면 또 상당한 또 스트레스가 되고 또 시간을 잡아먹는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늘 써왔던 볼펜의 그 제품, 동일한 제품이라 할지라도 새 제품을 가져갈 때는 똑같이 저는 한 달 정도의 그 여유를 두고 길들여줬습니다. 번갈아 사용해 주면서. 그래서 어떤 것을 쓰더라도 내가 손에 잘 익혀져서 바로바로 물 흐르듯이 써내려 갈 수 있도록 볼펜 2자리를 준비를 해 주었습니다. 선생님들께 또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임용시험점에 또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는 실제 시험 시간 패턴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겠죠. 우리 교육학 시험이 시작되는 그 시간, 아침 시간에 교육학부터 먼저 모의고사를 풀고 또 내용 정리하고 내 전공을 또 시간 맞춰서 풀고 이런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요. 실제 시간보다는 좀 일찍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학 같은 경우에 60분이죠.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는 조금 낯선 문제가 나오면 또 당황해요. 또 이렇게 당황하다 보면은 시간이 가 있죠. 그래서 우리 지금 연습할 때는요 50분의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결론까지 다 쓰는 것을 50분까지 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고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공도 마찬가지예요. 90분이 아니라 한 75분 정도, 70분 안에 다 쓰는 것까지 하시고 혹은 내가 쓰기 전에 또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고 써야 되잖아요. 그 점검하는 시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조금 실제 시험보다는 한 10분에서 15분 또 많게는 20분 정도 여유를 두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또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시간을 지금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셔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손목이 많이 아프실 거거든요. 이럴 때는요, 좀 체력과 또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내가 이제 인중 연습을 할 때도 구술로 해본다던가 또는 내가 마인드맵 도식화 자료를 보면서 일일이 다 쓰실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이미 머릿속에 있는 거는 그냥 초성만 쓴다거나 키워드만 쓴다거나 근데 키워드를 쓰면서도 문장은 감론서에 있는 그 풀 문장을 입으로 말하려고 한다거나 해서 최대한 손목을 좀 덜 쓰면서 이제 실제 시험 날을 위해서 당일날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아끼고 또 체력도 아끼는 그런 지혜로운 공부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은 또 자주 보면서 선택과 집중, 버릴 거는 버리시고 교육학에 내가 서론과 결론에 대한 어떤 황금 맞는 답변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거는 패스하시라는 거죠. 본론 쓰기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마저도 내가 너무 공부가 연습이 잘 되어 있는데
또 써내려가자니 지금 손목에 무리가 간다. 그러면 키워드나 개요 잡기. 우리가 이제 개요지 쓰는 걸 이제 주잖아요. 실제 시험에서 개요 정도만 써본다던가. 그렇게 해서 좀 시간을 절약하시라는 거예요.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연습 삼아서 이제 풀 문장을 서론 본론 결론에 맞춰서 한 번 정도는 모의고사를 실제 시험처럼 풀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시간을 아껴서 체력을 아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술이라던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출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초성만 쓴다거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험 전까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음식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귀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때 이제 통제할 수 없는 그 요인들 중에서 운이라는 것이 있죠. 시험은 상당히 운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이제 이 시험 오래 준비하다 보면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외부적인 요인, 통제할 수 있는 운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평상시에 평생에 먹어보지 않았던 자극적인 음식, 예를 들면 마라탕을 평생 먹지 않았는데 꼭 이 중요한 절제절명의 순간에 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먹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 자극적인 음식은 지금 꼭 먹을 필요는 없는 거기 때문에 도전하지 마시고 지금은 가급적이면 내가 늘상 먹어왔던 편안한 내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줬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험생에게 건강한 음식 물론 좋고 건강함에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수험생에게 가장 좋은 음식은요. 건강한 음식이 될 수도 있지만 건강한 음식보다도 내가 평상시에 늘 먹어왔던 내 속을 편안하게 받아들였던 그 집밥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너무 도전감을 주는 그런 음식들은 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는 조금 통제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기관지가 약하거나 특히 비염이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일교차 지금 11월은요 선생님들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다르고 떨어지잖아요. 이럴 때 새벽이라던가 밤이라던가 이렇게 스터디 카페를 가시거나 독서실 이동을 하실 때 또 운동을 하실 때는 좀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비염이 심해서 저는 좀 이제 유난을 떨었던 게 뭐냐면 1차 시험 하시기 전에 저도 이제 타지로 원정을 갔던 수험생이었는데요. 거의 그 지역과 이 지역,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기온차가 좀 날 것을 생각을 해서 한 3, 4일 일찍 가서 하루 일찍이 아니고 한 4일인가 일찍 가서 그 현지의 공기에 좀 적응을 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선생님들 이제 일교차 이제 좀 예민하신 선생님들께서는 미리 건강을 예방하시면서 최대한 시험 날 당일날 최고의 컨디션으로 시험장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좀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선생님들께서 너무 무리하게 밤새 공부하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이때는 이제 시험 시간의 패턴에 맞춰서 새벽에 일어나려고 노력을 했고요. 적어도 12시를 넘기지 않고 잠에 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시험 시간의 패턴에 맞춰서 너무 밤샘 공부를 한다거나 무리하게 공부하지 않는 거 지금은 편한 마음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보던 자료를 또 보면서 이 불안을 달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들 어차피 지금 시기에는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은요. 한 번 더 책을 펼치는 수밖에 없어요. 책을 덮으면 계속 불안하잖아요. 덮지 않고 계속 보는 거예요. 불안할 때마다 책을 펼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험장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딱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때 제가 쇼츠 영상에서도 이제 선생님들께 이미 선보인 바가 있는데 전공 영역별 2교시 때 출제된 영역을 체크하셔야 돼요. 자, 1교시가 끝나고 2교시가 끝나고 전공 A 시험이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3교시 전공 B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이때 선생님들께서 미리 제가 이제 전공이 특수교육과거든요. 이렇게 선생님들 전공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럼 임용시험에 해당하는 전공 영역 그 범위에 대한 것들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예요. 목록표를 미리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2교시가 끝나고 나서 소지품 가지고 와서 다음 공부하시기 전에 빠르게 내가 이 전공 영역표에서 2교시 때 출제됐었던 부분들을 다 체크하세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2교시 때 정신운동장애, 의사소통장애, 또 학습장애 파트가 이제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물론 출제됐던 것들이 3교시에 또 안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데 제 경험상 2교시 때 안 나왔던 영역에 3교시에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는 봐야 되겠지만 이제 체크를 해놓고 3교시 때 나올 만한 것, 즉 2교시 때 출제되지 않았던 영역들을 먼저 우선순위로 보라는 거예요. 즉 시간이 시험장에서 10분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화장실까지 다녀오면 정말 더 없습니다. 자료를 볼 시간이 없어요. 이럴 때 선생님들께서 이 위주로 나오지 않았던 것 위주로 빨리 보시라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시험장에 들고 갈 아주 간소화되어 있는 그 노트, 최종 변기 노트를 영역별로 제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해서 영역별로 빨리 훑어봐야 되겠죠. 어차피 최종 경기 노트에 있는 거는 간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영역별로 한 두 장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훑어보기 좋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훑어보기 좋게 영역별로 이제 시험장에 들고 갈 노트를 제작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방법은 너무나도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끝이네요. 선생님들 정말 끝으로 이제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되죠. 시험 보러 가셔야 되는데 선생님들은 이미 너무나도 대단한 과정을 거쳐 오셨고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왜냐하면요, 그 순 공부 시간 10시간을 또 체크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꾸준히 앉아 있는 그 노력이라는 것이요, 실로 엄청난, 그 누구도 아무나 할 수 없는 재능이거든요. 그 자체가 너무나도 뛰어난 재능이라는 것을 선생님들께서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들은 그 노력의 과정을 거쳐오신 너무나도 대단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노력의 과정을 믿어보시고, 자신을 정말 믿어보시고, 정말 이 1년이라면 1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들이시는 그 노력과 마음고생 꼭 최종 합격으로 올해 꼭 보상받으시기를 제가 이 현장에서 간절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시험 꼭 잘 보고 오시기를 바랄게요. 시험 잘 보고 오세요, 선생님들. 화이팅! 선생님들, 다음 영상은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시험을 치고 오셔서 보시게 될 것 같은데요. 그에 걸맞게 가채점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 요령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